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vacc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꼽히는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의 올해 TV 광고에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 10여 개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처음 슈퍼볼에 광고를 내보낸 기업은 캐시백 적립 사이트 라쿠텐 리워즈와 모바일 스포츠 도박 운영 업체인 시저스 스포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생산업체인 큐헬스, 충전 관련 제품 생산업체 월박스 등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FTX, 크립토닷컴도 새롭게 슈퍼볼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업체들도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 개의 여행업체도 슈퍼볼 광고를 내보내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어 그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아차와 제너럴모터스, BMW, 폴스타는 전기차만을 내세워 슈퍼볼 광고를 내보냈으며 닉산 광고에도 전기차가 등장하는 등 자동차 업체들이 슈퍼볼을 통해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광고했습니다. 30초 기준 평균 광고 금액은 65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부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를 고소했습니다. 민사배상을 요구한 규모가 최대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시민들의 생체 정보를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입니다. 텍사스주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법무장관만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켄 팍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14일 메타를 피고로 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 규정 위반 한 건당 2만 5천 달러 벌금이 매겨지며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으로 무단으로 자신의 생체 정보를 수집당한 이는 최소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팍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안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텍사스주 법 위반이 수천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번 달에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연방지원금을 투입해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액, 즉 4인 가구 기준 835달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최소 95달러의 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들은 오는 25일까지,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수혜자들은 17일까지 인상된 수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 주민 중 모든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2월에 최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 및 공중보건 위기로 저소득층 가정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개인 소득이 월 1,610달러 이하거나 4인 가족 월 소득 3,313달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채 위기에 내몰려 10여 년간 국가 부채 위기를 겪은 그리스가 3월 말 마지막 상환을 끝으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는 2년을 앞당겨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2,6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2018년 3차 구제금융 종료 이후 자금 수요를 채권 시장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그리스는 이후 IMF에도 여러 차례 조기 상환을 했고 현재 2024년 만기 차입금 19억 유로만 남은 상황입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
이른바 피구 국가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다 재정 상태가 나빠져 부채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26.2% 증가한 5,559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반도체 업계의 매출도 8.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의 관계자는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2020년에 6.8% 증가했으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며 반도체의 수요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반도체가 1조 1,500억 개 팔렸는데 열과 같이 물리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축출된 당시 아프간 정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남겨놓은 70억 달러 중 절반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을 위한 배상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70억 달러 중 35억 달러는 9.11 테러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5억 달러는 아프간 국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탈레반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 정부의 동결 자금을 도둑질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다움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